안녕하세요. 저는 45살에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식모살이나 다름없이 시댁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인테리어 일을 해서 집을 자주 비웠거든요. 저는 시댁의 막무가내 행동과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 생각해서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며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 혼자라면 가차없이 내쳤겠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고민이 됩니다. 혼자서는 판단이 어려워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결혼 생활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한 조언 부탁드려요. 저와 남편은 일을 하다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 건축자재 회사에서 영업 담당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업무차 방문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남편을 알게 되었고 한 번, 두 번 업무상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은 어느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소위 말하는 사랑꾼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걸까요? 연애한 지 3년째 되던 겨울, 저희는 속초로 겨울 여행을 떠났어요.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를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주섬주섬 반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내밀었어요. 성희야,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너랑 같이 살아간다면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할게. 정말 많이 아껴주고 너만 생각하고 살아갈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 큰 덩치에 덜덜 떨리는 손, 울먹이는 목소리라니.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고마워 웃음이 나더군요. 제가 그 사람을 밀어낼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도 너무 고마운 사람인걸요. 저는 덜덜 떨고 있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당연하지. 나도 지철 씨 옆에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고 싶어.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3년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자주 왕래하게 된 시댁은 화목하기 그지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화목이 너무 지나쳐 독이 되어버렸지만요. 성희야, 지철이가 아무래도 이곳저곳 많이 다닐 텐데 신혼집은 우리 가까이 구하는 게 어때? 아무래도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야 가끔 들러서 같이 저녁도 먹고 하면 좋잖아. 그래 여보, 나도 당신 혼자 두고 출장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엄마 아빠 옆에 가까이 있음 나도 마음이 더 놓일 것 같아. 우리 그렇게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당시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나를 며느라기라기보다는 친딸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저도 지철 씨 없을 때는 무섭기도 할 것 같고 가까이에 가족이 살면 좋으니까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당장 돌아가 제 입을 틀어막고 싶을 지경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계략에 넘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저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 제 눈엔 시댁은 마냥 화목하고 가족 간의 단합이 좋은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만 있었거든요. 모든 시댁 식구들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나도 얼른 친해져야지 하는 멍청한 생각이요. 그렇게 저는 선뜻 알겠다고 대답하며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그늘 아래 저희의 아니, 저 혼자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지방으로 출장을 많이 다녔기에 한 달에 겨우 일주일 정도밖에 저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는 전 시댁의 식모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보다 3살 어린 남편 여동생, 제 시누이가 자기 면접 때 입을 세탁물을 찾아오라더군요. 스타킹까지 사서 말이에요. 시누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담아두냐고요? 차라리 공부한다거나 용돈 번다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부탁하는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줬어요. 시누이라는 여자,
면접 전전날 술 퍼먹고 술병 나서 자기 방에 누워있느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더군요.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꾸역꾸역 빙돌아 들러 찾아온 세탁물을 받아보고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언니, 제 세탁물 찾아왔어요? 네, 아가씨 방에 뒀어요. 언니, 세탁물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분명히 내일 면접 때 필요하니까 스타킹도 같이 사오라고 했잖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내일 면접 가시는 길에 사서 신으면 안 돼요? 진짜. 면접날 스타킹까지 사서 신어야겠어요? 언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요. 준비할 것도 많은데 진짜. 정말 제 동생이었으면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와 너한테 필요한 거 내가 직접 사다 신으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 시부모라는 사람들 아주 가관이더군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어쩜 그렇게들 똑 닮았던지요.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아니 아빠, 새언니가 스타킹을 까먹었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럼 좋게 얘기하면 되지 왜 짜증을 내? 이 아가, 내가 다시 나가서 사오거라. 참 별것도 아닌 일로 집안 시끄럽게들. 네? 지금 퇴근 시간도 한참 지나서 문 연 곳도 마땅히 없고요. 아버님, 제가 차라도 있으면 다녀오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이만 돌아가서 내일 업무 자료 정리해야 해서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도 사람인지라 욱하더라고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회사 나가고 내일이 있는데 그거 쪼개서 도와줬더니 무슨 당연하게 다시 나갔다 오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 상황을 보던 저희 시모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다 저를 휙 돌아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얘 성희야.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알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뒷말이 많니? 그럼 못 써 얘. 그리고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차가 없어서 못 간다니. 얘, 너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시 나갔다 오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예,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너희 시아버지나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들리지 않겠니? 아 엄마, 됐고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중요한 일 있을 때 그거 빼고 다른 건 신경 못 써요. 언니가 사오기로 한 건데 못한 거니까 책임지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사다 주고 가던가 하세요. 네, 아가씨. 중요한 날인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아직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중요한 날에 다른 건 신경 못 쓴다는 인간이 대체 술은 어떻게 그렇게 퍼마실 수 있는 거며 시부모란 인간들은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길래 사람 말을 그리도 꼬아서 듣는 건지. 제가 싹싹한 성격 탓에 기본급의 성과급까지 하면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날 그 대화로 그 집구석을 알아채고 빨리 거리를 두었어야 했는데 저는 또 제 탓이겠거니 하고 참아 넘겼습니다.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제 시댁이 딱 그 꼴이었어요. 예 아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장 좀 봐와라. 예 아가, 이 밤에 너희 시어머니 친구들이 왔지 뭐냐. 와서 상 좀 보거라. 아가, 성희야. 우리가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서 세탁기에 있는 빨래 좀 널어주고 가라. 예, 아가. 결혼 생활 내내 제가 귀가 닳도록 들은 단어였습니다. 나중에는 환청이 들릴 정도였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핸드폰 전화벨 소리, 문자 오는 소리까지 치가 떨리더군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한 달에 일주일, 많으면 열흘 동안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 정말이지 남편이 오는 날을 늘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자기야,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나 자기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뇌가 얼마나 심심했다고.
미진이는 맨날 나한테 자기 남편이랑 어디 갔네, 뭘 먹었네 자랑하니까 얼마나 얄밉던지. 우리도 이번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자, 응? 그래, 그러자 여보. 그런데 오늘은 엄마가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 6시까지 오래. 오늘?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아, 그럼 오늘 영화 예매한 거 취소해야겠네? 자기랑 보려고 예매해뒀었거든.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그럼 내일 날짜로 예매했을 텐데. 미안. 일찍 먹고 나와서 우리끼리 집에서 맥주 한잔하자. 치, 알았어.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과 표정에 저는 언제나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주는 언제나 시댁에 가야 했어요. 물론 이해했죠. 아무리 다 큰 자식이어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바로 옆에서라도 한 달에 일주일가량밖에 못 보는 자식 얼굴이니 이해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한 번은 어김없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얘 아가, 나가서 콜라 좀 사올래? 지철이 얘가 밥 먹고 나서 콜라를 마셔야 하는데 내가 깜빡했지 뭐니. 엄마, 성이 아직 밥 다 안 먹었어. 이따 먹고 사오라고 하면 되지. 이따가 먹고 사오라고 하면 된다니. 신랑의 말에 목으로 삼키던 밥이 다시 역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참자. 괜히 내 편 들었다가 내가 더 미움받을까 봐 저리 말하나 보다. 내가 참자. 현명하게 넘겨야 해. 하며 채 먹지도 못한 밥을 넘기고 20여 분 거리에 있는 동네 마트에서 콜라를 사왔습니다. 콜라를 사들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랑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를 기다리다가 먼저 식사를 마친 가족끼리 산책을 나왔다는 거예요. 금방 들어갈 테니 먼저 저희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나 봐요. 홀로 집으로 가는 길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더군요. 차로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가지도 못하고 코앞인 시댁은 문지방 닳도록 드나드는 제 꼴이 세상에 이런 불효녀가 없더라고요. 저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이방인으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에도 남편이 출장에서 다녀와 집에 와도 저와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시댁, 그놈의 시댁. 저희는 늘 시댁에 있었어요. 둘이서 오붓하게 영화라도 볼라치면 전화가 와요. 저녁 먹으러 오라고 다 차려놨다고. 그럼 영화를 취소하고 시댁에 가요. 가서 편하게 밥 먹고 오는데 왜 유난이냐고요? 차려놨죠. 재료만. 가서 요리하고 차리고 치우고 다 제가 했습니다. 남편은 뭐 하냐고요? 뭐가 좋은지 그저 좋아 웃더라고요. 눈치는 어디 밥 말아 먹은 건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싹싹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질이에요, 모질이. 하도 시댁에 불려가 있어서 친정 가자는 얘기도 남편이 한 적이 없어서 친정 한번 다녀오려면 저희 시어머니한테 온갖 소리는 다 들어야 갈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당신 오니까 우리 가족이 더 자주 모인대. 당신이 시집와서 좋으신가 봐. 효도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자. 그래야지.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도 물어보시던데 자기랑 언제 올 거냐고. 보고 싶다고. 내일은 어때? 그래? 그럼 오늘은 저녁만 먹고 일찍 가야겠네. 엄마 아빠, 우리 저녁만 먹고 일찍 가볼 거예요. 잡지 마요. 내일 처가 가야 해서. 어머 아들, 내일 이모 온다고 했어. 이모 얼굴은 보고 가. 괜찮지 아가? 그럼 거기다 대고 안 괜찮다고 할 며느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시어머니라는 인간 속이 훤히 보이더군요. 다음날 이모님이 오셨어요. 한시라도 빨리 친정에 가고 싶어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달려가 부랴부랴 음식하고 인사하고 이제 친정에 갈 수 있겠다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계속 붙잡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그냥 당신 아들이 처가에 가는 게 싫은 거구나. 당신 아들이 나랑 있는 게 싫은 거구나. 처음엔 식사 대접하고 가라. 식사를 마치니 과일 좀 내주고 가라. 이모가 술을 사오셨으니 술 한 잔 드리고 가라. 그러다 보니 저녁이 훌쩍 넘었고요.
남편이란 사람 술에 취해서 운전은커녕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엄마, 김서방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일이 먼저지. 신경 쓰지 마. 얼른 김서방 저녁이라도 챙겨서 일 보내. 어여 끊어. 응, 엄마 미안해요. 아빠한테도 나 혼자라도 다음 주에 간다고 얘기해줘. 혹여나 밖에 들릴까 다용도실 구석에 들어가 통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제 자신이 초라하더군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좋아 선택한 사람이니 참고 살아가자. 시간이 흐르면 적응이 될 거다 하고 말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결혼 생활 5년 만에 드디어 소중한 우리 쌍둥이들이 와주었고 우리 아이들 덕분에 결혼 생활 중 유일하게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왔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아가들과 남편과 저 이렇게 네 가족이 되겠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드디어 남편과 내가 가족을 이루겠다.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차피 당신 출장 때문에 집에 가끔 들르니 친정에서 지내겠다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며 자기가 처가로 가면 되니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요? 안절부절 난리가 났었죠. 제가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요. 당신 아들 핏줄이 걱정돼서요. 당신이 산후조리까지 해주겠대요. 제가 미쳤습니까? 완강히 싫다고 했어요. 두려웠거든요. 시댁에 있다가는 아이들이 잘못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모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 쟤는 왜 자꾸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 집안 씨가 아닌가 왜 자꾸 친정에서 애를 낳고 오겠대?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래도 참았어요. 엄마 감정을 아이들이 그대로 느낀다면서요. 참았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나마 다행히 남편이 먼저 버럭하더군요. 임산부 앞에서 못할 소리 한다고. 성이 데리고 친정에 가 있을 테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이 인간이 웬일로 눈치가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태교를 하게 되었죠. 막달이 되고 진통이 느껴져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진통이 너무 길어져 병원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어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자고 얘기했지만 저희 시모 아이한테 안 좋다고 끝까지 자연분만 하라는 거예요.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입술이 터질 정도로 꼭 깨물고 계셨대요. 그 와중에 시부모는 계속 자연분만을 고집하고 있었고요. 출장을 간 상황이라 자리에 없던 남편은 아이를 낳았냐 전화를 걸어왔고 시모는 산모가 시원찮아 아직이라 대답하니 사람 죽일 일 있냐고 당장 수술하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 덕에 겨우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맞이한 우리 쌍둥이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자 낙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댁의 간섭은 배가 되었지만요. 우리 아이들 오시면 먹을 것들 제가 원하는 대로 한 적 손에 꼽혀요. 다 시어머니 뜻대로였거든요. 애들은 이걸 먹여야 한다. 옷은 이렇게 입혀야 한다. 애들이 왜 기침을 하니? 왜 애가 저렇게 걷니? 그 많은 질문의 결론은 누군지 아세요? 저 때문이래요. 저희 둘째가 첫째에 비해 약하게 태어나서 알레르기도 많고 잔병치레가 좀 많았어요. 저희 시모 둘째 아이 보고 지 엄마 피를 많이 받아 약한 것 같다고.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5년이 지나니 그런 말 귓등으로도 안 들리더라고요. 무시했어요. 저희 집 문을 비밀번호 누르고 마음대로 열고 들어와도 마음대로 저희 집 살림 가지고 가도 그러려니 했어요. 저한텐 우리 쌍둥이들과 눈치는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결혼 10주년을 한 달 앞두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얘기하더군요. 여보, 내년이면 우리 집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계속 얘기했던 2층 집으로 내가 지어줄게. 그동안 우리 쌍둥이들 혼자 돌보느라 너무 고생했어. 우리 연애할 때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해. 알긴 안 해. 나 고생 많이 했어. 당신 그거 알아야 돼. 이사가는 집엔 당신 나 우리 준우 준서만 사는 거야? 그래. 우리 가족만 살자. 드디어 우리 가족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내 아이들 내 뜻대로 내가 해주고픈 만큼 해줄 수 있겠구나. 장하다. 잘 견뎌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무시받지 않는 엄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시부모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크고 뛰어놀 것을 생각해서 주택을 지어 이사 가려고 한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구나? 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사업체 생겼고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해서 괜찮은 장소를 찾아가 정해진 거예요. 저희 자주 들리고 찾아뵐게요. 그래,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 서운하게.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갈라지는 거야. 참 무섭다, 무서워. 갈 거면 가. 대신 너희 우리 옆에서 떠나면 나는 너희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연락하면 준서 준호나 보내. 그렇게 할 거면 이사 나가. 말이 안 통했어요. 이번에도 제 잘못이었죠. 제가 남편을 꼬드겨서 시부모님이랑 남편 사이를 갈라놓으려 이사를 가자고 한 거고 남편이 부모님 뜻에 맞게 대답하지 않은 것도 제가 시켜서 그런 거래요. 제가 못돼 먹은 여자라서 그렇다고요. 앞에선 내내 하면서 뒤에선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식이랑 이간질 시킨다고요. 무서운 년이라고. 마지막까지 참을 수 있었어요. 전 정말 이사를 가고 싶었거든요. 단 가정을 지키면서요. 정말 차분히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 이 사람한테 들쑤시거나 이간질 한 적 없어요. 오해하시게 설명을 드려 죄송해요. 저희 자주 찾아뵐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고성을 뒤로하고 남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더군요. 남편한테도 걸어 나오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 당신한테 얘기한 거다. 좋게 얘기한 거지. 나 더 이상은 시댁에서 식모살이 할 생각 없다. 내가 당신이 없을 때 어땠는 줄 아냐. 당신 동생 스타킹 사온 얘기, 식모 노릇한 얘기, 못을 박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이들한테 당당하고 싶었거든요. 남편 역시 제 얘기를 수긍했죠. 제가 그렇게까지 완강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사가는 날이 되었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온전한 우리 집이니까요. 이사 당일 짐을 가득 실은 차에서 짐을 내리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냥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이 방은 어떻게 꾸며야 할지, 우리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지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때 이삿짐 트럭이 멀리서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두고 가신 게 있나?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와 트럭 가까이 다가섰고 트럭 뒤를 따라오는 익숙한 승용차를 보는 순간 10년간 참아왔던 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건 저희 시부모님이시더군요. 제 눈치를 살피며 남편이란 인간은 멋쩍게 웃기만 했고요. 남편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정말 일말의 감정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이혼하자. 어?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너 그냥 너네 엄마 아빠랑 살아. 왜 그래? 아니, 엄마 아빠 2층에 사시고 우리는 1층에 살고 분리돼서 사는 거고 우리 일 있을 때 부모님이 봐주시면 좋잖아.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크면 예의도 있고 바르게 클 테고.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진짜 미쳤어? 나랑 약속한 거였잖아. 내가 큰 거 말했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았는지. 내가 알겠다고 했잖아. 나 너랑 살면서 처음으로 얘기한 거였어. 처음으로.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어요. 그때 눈앞이 번쩍하더라고요. 눈을 뜨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벌개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10년의 억울함이 터져나오듯 저 정말 악을 쓰고 미친년 마냥 소리 질렀어요. 저희 시부모 남편 저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한참의 정적을 깨고 시모가 입을 열더군요. 너 정말 미쳤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시부모가 같이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악을 쓸 일이야? 내가 미안하다. 어? 어디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시부모 앞에서 악을 써? 네, 저 미쳤어요. 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사람한테 원하는 거 하나 얘기했어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한 줄 아세요? 나
내 아들 마음껏 먹이고 입히고 싶은 거 입히고 내 새끼한테 당당한 엄마 하고 싶다고 그거 하나 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미쳤어? 넌 조용히 해. 아무 말도 못하는 등신이 모자랐다고.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부탁한 거였지? 내가 너한테 평생 살면서 다른 거 얘기한 적 있니? 내가 나 죽을 것 같다고 나한테 출장 갔다 일찍 와서 나랑 같이 산책하자고 그 새벽에 울면서 전화했을 때 너 뭐라고 했어? 왜 그리 유난이냐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좋아서 딸 같아서 그런 거라고, 어느 부모가 딸한테 밤중에 시동생 스타킹 사다 바치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온 딸한테 장 봐서 밥하라고, 당신들 친구 왔으니 와서 밥 차리라고 하니? 내가 너랑 결혼한 건지 이 집 구석에 식모로 들어온 건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아이고, 얘 너 그렇게 억울했니? 그럼 이혼을 하지 왜 살았니? 네, 저 너무 억울했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애를 낳아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애미가 약해서 애가 아픈 거라고? 애미가 시원찮아 애가 못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희 시어머니, 독한 년, 무서운 년, 별별 욕을 다 하더군요. 남편이란 인간은 저보고 계속 미쳤냐는 말만 되풀이하고요. 애들은 엉엉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들, 어머니 가져가세요. 저는 당신네들 그 잘난 아들이랑은 못 살겠네요. 우리 이혼하자. 너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아니, 나 너네 부모한테 죄송할 짓 한 거 하나 없고 내가 죄송한 건 우리 부모님이야. 그렇게 귀하게 키워준 자식이 자기 인생을 10년이나 말아먹었으니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해야지. 너 참 무섭다, 얘. 네, 무서운 애라 너무 죄송해요. 귀한 아들 좋은 여자 찾아서 새 출발 시키세요. 아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애들은 제가 데려갈게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가 뭐라 하든 말든 우리 준서 준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곧장 향했어요. 어떻게 택시를 타고 친정까지 갔는지 경황이 없어 기억은 안 나지만 택시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바보같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우리 아이들 뭘 아는 건지 그냥 가만히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친정에서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고 부모님 역시 제 뜻대로 하라며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맞벌이를 해왔었거든요. 덕분에 재산분할 역시 아이들 키우기에 적지 않게 받아냈고 양육비 또한 남편 쪽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에 집을 얻어 생활을 했어요.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회사를 평소와 다름없이 다닐 수 있었고 저는 10년의 결혼 생활보다 이혼 후의 생활이 훨씬 활기 있고 건강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회사를 나서던 어느 날 회사 앞으로 전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준서 준우가 너무 눈에 밟힌다고,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우는 건 당신도 싫지 않냐고, 그때는 제가 자기 부모님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막말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많은 말을 했지만 저희 아이들 아빠 없는 아이들로 키우는 건 당신도 싫지 않냐는 말에 마음이 계속 걸리더군요. 저에겐 남의 편인 남편인지언정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고 다정한 아빠이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생각은 정리된 거냐고.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 막말한 거에 대해 사과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하셨다고. 헛웃음이 나더군요. 잠시나마 고민을 했다는 게. 고민을 한 시간들이 우스울 정도로 명쾌하게 대답했어요. 싫다고. 나는 너랑, 아니 너희 부모랑 결혼 생활 할 생각이 없으니 너나 잘 살라고 말입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는 건 내가 아빠로서 해야 할 노릇이니 당연히 하라고. 그렇지만 나랑 내 부모, 내가 만날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두서없이 장황한 글인데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한테도 당당한 엄마로, 딸로 있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거나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소중한 여자임을 잊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